양저구 1학년 학생들 안녕하세요. 자, 수업 잘 들어오고 있나요? 오늘이 사실 수요일인데 수요일이라서 선생님 지난주에 찍은 이 온라인 클래스를 처음 듣는 날이었어요. 그런데 아직 혼란이 있는 것 같은데 반드시 자기 반의 오프라인 시간표에 맞춰서 차시 순서대로 강의를 듣고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하세요. 자기 오프라인 시간표, 통합과학 시간표에 듣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리고 지난 시간에 강의가 좀 길었죠. 그래서 선생님이 오늘 강의는 조금 더 스피드하고 컴팩트하게 한번 부지런히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갔네요. 중요한 건데. 과학 좋아하죠? 빨리 한다 해놓고 시작부터. 자, 그래서 오늘은 시스템과 상호작용, 생명 시스템의 기본 단위의 마지막 시간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거 한번 떠올려 볼게요. 지난 시간에 물질의 종류에 따라 투과성이 달라지는 세포막의 특성이 선택적 투과성이라고 했고, 이 아주 중요한 세포막의 특성이자 지난 시간에 1시간 내내 배운 내용이었죠. 이러한 선택적 투과성을 갖는 이유는 세포막의 구조와 구성 성분 때문인데, 세포막의 주 성분은 인지질과 단백질이고, 인지질은 이중층을 이루더라. 친수성 부분이 막의 안팎을 향하게 하고 소수성 다리들이 서로 마주보는 구조고, 단백질은 그 사이사이 박혀있거나 혹은 아예 관통하는 구조로 되어 있더라가 지난 시간에 한 겁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어떤 걸 할 거냐면, 그렇다면 그 세포막을 통해서 물질을 어떻게 할 건데? 라고 했는데 답이 나와 있어요. 확산이래요, 확산. 물질이 세포막을 통한 확산으로 이동할 건데, 확산이 혹시 기억 안 나나요? 확산은 사실 이전에 배웠는데, 확산이 무엇이냐면, 물질을 이루는 분자가 혹은 입자들이 무작위로 어떤 길을 따라가는 게 아니고, 무작위로 움직이는데, 농도가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이동하는 현상이다라는 거예요. 농도가 높은 쪽, 좀 더 진한 쪽에서 낮은 쪽으로 이렇게 입자들이 움직여 나가는 현상인데, 그 예시로 보면은 내가 플라스크에 물을 담고 잉크를 뚝 떨어뜨렸어요. 그러면 여기 처음에 잉크를 떨어뜨린 여기는 이 잉크의 농도가 어때요? 높겠죠. 근데 상대적으로 이 주변에 있는 물은 잉크가 없으니까 농도가 낮겠죠. 그래서 이렇게 퍼져나가는데, 이게 보면 약간 불규칙적이다. 무작위로 퍼져나가요. 근데 무작위긴 하지만 농도가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퍼져나가서 이렇게 균일하게 퍼지는 거. 이것도 확산이고요. 또 냄새 나는 것도, 우리가 냄새 맡는 것도 다 확산이에요. 선생님이 향수를 탁 뿌렸어요. 향수를 탁 뿌렸는데 어떻게 돼요? 여기에 그 향수가 나는, 향이 나는 기체 입자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럼 얘네가 주변이 상대적으로 농도가 낮으니까 쭉 퍼져나가고, 선생님이 뿌린 향수를 주변에서 이렇게 선생님 몸에서 나는 향처럼 맡게 되는 게 향수의 원리예요. 그 다음에 교과서 145쪽을 보면은 산소의 확산도 있고 포도당의 확산도 있고 여러 가지 예시가 있는데, 그거를 한번 우리가 인체에서 나타나는 이런 확산을 한번 배워봅시다. 세포막을 통한 확산인데, 세포막을 통한 확산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인지질 이중층. 우리가 인지질 이중층이라고 하면 세포막의 구조였잖아요. 세포막이 이중층인데, 이 이중층을 직접 통해서 확산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림을 보면 세포막이 있죠. 이게 인지질 이중층이죠. 이게 인지질 이중층. 이러한 인지질 이중층을 통해서 확산하는 경우가 있더라. 그래서 물질이 세포막의 인지질 이중층을 직접 통과해서 확산을 하는 경우고요. 그러한 물질에는 뭐가 있냐면 산소, 우리 숨 쉴 때 필요한 산소,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 내뱉는 거와 같이 크기가 작은 물질들은 직접 통과. 생각해보세요. 우리 첫 시간에 지난 시간에 통과할 때 결국 그 달걀 노른자도 그렇고 양파 표피세포도 그렇고 물은 이동을 했는데 설탕은 이동했어요. 그래서 안 했잖아요. 그래서 약간 크기가 물이 좀 작고 그래서 우리가 이동을 한다라는 걸 추론했는데, 마찬가지입니다. 크기가 작은 애들은 직접 이 막을 통과해서 확산을 나가는 거예요. 그럼 세포 밖이 산소가 많아요. 지금 여기 빨간색이 이게 산소 분자라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가 있는데 안쪽에는 없으니까 상대적으로 많은 세포 밖에서 안으로 농도가 높은 곳, 진한 곳에서, 자기가 많은 곳에서 상대적으로 적은 곳, 농도가 낮은 곳, 연한 곳으로 퍼져나가는데, 그게 인지질 이중층, 즉 세포막을 직접 투과해서 확산되더라입니다. 이해됐어요? 그래서 크기가 작은 물질들은 이렇게 통과를 하기도 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 것처럼 물도 통과했죠. 크기가 작은 애들은 이렇게 통과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그럼 두 번째는 어떻게 확산하냐면, 그럼 크기가 큰 애들은
바로 우리 이중층 사이에 단백질이 콕콕콕콕 박혀 있거나 혹은 아예 관통하는 구조라고 했던 거 기억나요? 기억 안 나면은 지난 시간에 145쪽에 그림이 있고 그 선생님이 단백질이 물질의 이동에도 관여하고 다른 세포를 인식하기도 하고 신호를 전달하기도 하고 효소 역할을 하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물질의 이동이었죠. 물질의 이동에도 단백질이 관여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그림 보면 우리 지난 시간에 이 관통하는 여기 딱 통로같이 생긴 애들이 확산을 하는 건데 물질이 세포가 관통하고 있는 단백질 속에서 이동하는 건데 이 단백질은 나는 크기 커다란 애들 다 이거 얘는 예를 들어서 특정 물질만을 이동시킨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이 그림에서는 이 단백질은 포도당을 이동시키면 나는 포도당을 이동시키는 단백질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각각의 단백질들이 물질의 이동에 관여하는 각각의 단백질들이 어떤 특정 물질만을 이동시킨다라는 것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동 물질은 이온과 같이 전하를 띠는 물질, 이온과 같이 전하를 띠는 물질 뭐 있죠? 이온. 우리 몸에는 나트륨 이온도 필요하고요. 칼륨 이온도 필요하고 뭐 기타 염소 이온 같은 이렇게 전하 플러스 마이너스 우리 중간고사 범위에 이온이 있었죠. 그래서 이러한 전하를 띠는 물질 혹은 포도당과 아미노산 그림은 포도당이 있는 건데 얘들아 그래서 얘네들은 단백질을 통해서 확산하는데 각각의 단백질 특정 물질 그러니까 나트륨 이온이 이동하는 단백질이 있고 칼륨 이온이 이동하는 단백질이 있고 염화 이온이 이동하는 단백질이 있는 거야. 그다음에 포도당과 아미노산도 이런 식으로 이동하더라.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었어. 내가 세포막을 직접 통과하거나 아까 산소 기체 같은 거 혹은 이산화탄소 물 같은 애들 그다음 아니면 이렇게 단백질 이런 물질의 이동에 관여하는 단백질 속. 근데 얘네도 원리는 확산입니다. 세포 밖에 포도당이 많으니까 세포 안으로 확산이 되는데 그 통과 방식이 단백질을 통한다라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오늘 내용은 이게 다예요. 그래서 생각보다 간단해요. 자, 그래서 중요해, 어려워, 헷갈려라고 했지만 자세히 보면 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인지질 이중층을 직접 통과해서 하는 거랑 아까 방금 보여준 단백질, 이동하는 단백질을 통과해서 확산하는 차이는 크기, 아까 처음에 크기가 작으면은 막을 직접 통과할 수도 있다고 했는데 그 다음에 한 개 더 수용성도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사실 여기 이온과 같은 전하를 띠는 물질에 나트륨이나 칼륨 걔네는 크기가 작은데도 단백질을 통해서 이동을 하잖아요. 그래서 크기와 수용성도 함께 관여를 한다라는 거예요. 크기, 사이즈가 작으면 막을 통과하는데 막을 직접 통과하는데 사이즈가 작다고만 해서 무조건 막을 통과하냐 사이즈가 크다고 해서 무조건 단백질이라는 아니고 크기와 수용성에 따라서 우리가 나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크기가 작거나 친수성이 작으면 인지질 이중층을 직접 통과합니다. 크기가 작거나 사이즈가 작거나요. 소수성이면 인지질 이중층을 직접 통과합니다. 그러면 크기가 좀 크거나 반대로 친수성이 크면은 단백질을 통해서 확산하는데 그게 좀 약간 직관적 와닿지 않는데 우리 생각해보면은 인지질 이중층이었죠. 이렇게 이중층인데 그럼 여기 이 가운데 밖은 친수성 머리가 있지만 이 이중층 막 안에는 다 뭐예요 여기가? 여기가 소수성이었잖아요. 소수성을 띄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친수성이 크면 아까 나트륨 같은 이온 이런 나트륨 이온들이 통과하고 싶어도 얘는 아주 친수성이라서 갔다가 이 소수성 막을 통과하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친수성이 크면 단백질 그냥 나는 나 통과시켜주는 단백질 찾아갈란다 해서 단백질로 가고 그냥 나는 소수성이라서 그냥 통과할 수 있으면은 산소 기체랑 이산화탄소 기체는 사실 생각보다 물에 그렇게 잘 녹지가 않는 기체들이에요. 약간 물에 대한 용해도가 낮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물에 잘 녹지 않기 때문에 얘네들은 나 소수성 괜찮은데 하고 통과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크기가 아주 작거나 물론 막을 근데 통과하려면 일단 기본적으로 크기가 작아야 되고 크기가 작거나 친수성이 작으면 즉 바꿔서 말하면 약간 소수성을 띠면 친수성이 작으면 막을 직접 통해서 인지질 이중층을 직접 통과해서 확산을 하고 크기가 크거나 혹은 크기가 큰 애들 중에 또 다는 아니고 친수성이 크면 그 막에 박혀있는 단백질을 통해서 확산한다라는 거를 기억해 주세요. 왜냐면 이 막 안에 내부가 소수성이라서 친수성을 띠는 애들은 직접 통과하기가 어렵습니다. 물론 크기가 커도 직접 통과하기 어렵죠.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그렇게 어렵지 않죠? 됐나요? 별개의 얘기지만 선생님이 좋아하는 음식이 참 많지만 그 중에서도 연어를 참 좋아하는데 오늘 친한 언니가 연어를 사주기로 해서 지금 약간 설레요.
약간 퇴근하기 전에 지금 열심히 찍고 있는데 여러분들을 만나면 더 기쁘겠지만 지금 여러분들을 만나지 못하니까 연어를 먹는 것을 선생님의 낙으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자 마지막에 이거까지 하고 말한다는 게 팁! 물은 둘 다 아까 물은 인지질 이중층을 통해서 확산하는 예시로 산소 기체도 있었고 이산화탄소 기체도 있었는데 우리 지난 시간에 실험한 거 보면 물도 세포막을 왔다 갔다 했잖아요. 근데 물은 직접 통과도 가능해요. 세포막을 통과하는데 이중층 막을 통해서 물은 직접 통과도 가능하고 단백질을 통해서도 가능하다라는 거. 물은 두 가지가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나 이 물을 통과시켜주는 단백질을 아쿠아포린이라는 단백질이 있는데 그래서 물은 단백질을 통해서도 가능하고 혹은 크기가 작기 때문에 물은 아주 크기가 작기 때문에 직접 통과 둘 다 가능하다라는 것도 알아두세요. 물은 선생님 아까 소수성이야 막 통과한다면서 하지만 물은 사이즈가 너무 적어서 막도 직접 통과하고 혹은 이렇게 물을 이동시켜주는 단백질도 있더라. 그러니까 물은 두 가지 방법으로 모두 확산이 된다라는 사실도 여러분은 알아두세요. 자, 그러면 그 다음은 세포막을 통한 삼투라는 건데 자, 삼투라는 용어가 새로 나왔어요. 어렵지 않아요. 삼투는 세포막을 경계로 농도가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포인트, 물이 이동하는 현상입니다. 쌤 아까 확산은 헷갈리나요? 확산은 물질을 이루는 분자가 농도가 높은 곳에서 농도가 낮은 곳으로 이동을 했죠. 근데 이거 삼투라는 현상은 세포막을 경계로 농도가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물이 이동하는 현상을 삼투로 반대예요. 반대. 하지만 아까 확산은 그 물질을 이루는 그 물질이 이동하는 거고 삼투는 농도를 구분을 했을 때 물이 이동하는 현상을 우리가 따로 삼투라고 합니다. 그런데 삼투를 이거 밑에 거 먼저 볼게요. 물의 확산으로도 해석이 가능합니다. 아까 확산은 뭐예요? 확산은 농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물질이 이동하는 거였잖아요. 그 다음에 이 삼투는 농도가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단 뭐가 이동합니까? 물이 이동하는 건데 우리 생각해 보세요. 농도가 낮다라는 것은 농도가 낮다, 연하다, 용질이 적게 있는 거죠. 용질이 뭐예요? 용액에는 용매와 용질이 있고 용질이 녹아 들어가는 거, 용매가 녹이는 거. 대표적인 용매가 물이잖아. 그러면은 녹아있는 물질이 작으니까 저농도라는 거죠. 물의 입장에서는 물이 많아 적어요. 사실은 저농도라는 게 물이 많은 거죠. 물이 많은 거. 이해되나요? 그러면 고농도라는 것은 용액이 고농도라는 것은 용질이 많으니까 상대적으로 용매인 물이 어때? 적죠. 그래서 얘는 상대적으로 물이 적어요. 그러면 물이 이동한다고 했을 때 물의 입장에서는 물이 많은 곳에서 물이 적은 곳으로 가는 물이 많은 거, 어떤 물질이 지가 많은 거에서 적은 것으로 가는 물의 확산으로도 해석이 가능. 결국 다른 개념이 아니에요. 하지만 삼투는 우리 생명체 혹은 과학에서 너무나도 중요한 현상이기 때문에 따로 빼놓는 거지. 물이 이동하는, 물 자신의 입장에서 보면 물의 확산으로 보면은 설명이 가능하지만 우리가 물의 이동으로 봤을 때는 물은 농도가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이동한다. 농도를 결정할 때 물이 용매가 되기 때문에 이러한 정의가 생각이 헷갈리진 않죠. 그러니까 다 확산인데 물의 확산을 따로 설명하는 게 삼투가 됩니다. 삼투. 하지만 삼투는 물이 많다는 게 보통은 우리가 용액의 농도가 낮은 거죠. 왜냐하면 물은 용매이기 때문에 용질이 적고 용매가 많아서 저농도가 되고 물 입장에서는 많지만 자신의 입장에서는 고농도지만 이런 식으로 반대로 해석되는 것 때문에 물의 확산은 따로 삼투라는 용어를 씁니다. 삼투는 굉장히 우리 몸에서 많이 일어나죠. 그러면 여기 이 두 번째 거에서 세포에서의 삼투는 세포를 농도가 다른 용액에 넣으면 삼투에 의해 물이 이동하여 세포에 사실 이거 지난 시간에 했죠. 달걀 노른자 증류수에 넣었더니 부풀고 10% 20% 넣었더니 점점 진화력에 쭈그러들었다. 왜? 물이 이동했다. 우리 지난 시간에 했잖아. 그 다음에 양파 표피세포도 마찬가지. 세포벽은 변하지 않았지만 세포벽의 경계로 물이 이동을 해서 쪼그라드는 것까지 관찰을 할 수 있었잖아요. 그래서 세포의 모양이 변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삼투의 적혈구 모양 변화 실험을 이거는 실제로 학교에서도 하기가 조금 힘들어서 실험 영상을 가져왔으니까 한번 볼게요.
적혈구라서 체열침이 있는 거예요. 우리 피 안에 적혈구가 있겠죠? 원반형이 생리식염수. 얘들아, 생리식염수 원반형. 설탕물에 넣었더니 쭈그라들었죠. 증류수에 넣었더니 물이 다시 들어와서 터졌대요. 결론적으로 물이 이동하는 현상, 삼투 혹은 물의 확산을 설명한 거. 아까 지금 너무 빨리 지나갔을 수도 있는데 적혈구도 하나의 세포죠. 동물세포죠. 동물세포. 우리의 동물 안에 있는 하나의 세포니까 그 적혈구를 생리식염수, 생리식염수라는 말은 우리 체액의 농도랑 똑같은 물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리식염수에 넣었더니 그냥 원래 형태의 원반형을 유지를 하고 그 다음에 또 어디 넣었었죠? 그렇지. 진한 설탕 용액에 넣었으면 아까 물은 어디서 어디로? 물은 농도가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왜냐면 물질 자체에서는 진한 데에서 얕은 건데 농도는 물과 반대되니까 그래서 농도는 용액이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가는데 잠깐만요. 그래서 농도가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가다 보니 선생님 왜 지금 방금 깜짝 놀냐면 불이 꺼졌어요. 불이 꺼져도 괜찮겠죠? 그래서 이렇게 그 다음에 어디까지 생리식염수는 그대로고 설탕을 했더니 그럼 물이 농도가 낮은 거 상대적으로 적혈구 안이 농도가 낮고 밖이 진한 용액이니까 이렇게 이동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쭈그라들었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어디 넣었었어요? 증류수. 증류수는 오히려 안에 아무 물질도 없으니까 증류수가 농도가 낮고 그 다음에 적혈구가 농도가 높기 때문에 그 증류수에서 적혈구로 이동을 해서 물이 이동을 해서 결국은 세포가 터졌다라는 게 너무 빨리 지나갔어요. 자, 그거 다 했어요. 다 했어. 그래서 우리가 선택적 투과성이라는 것은 이거 계속 하고 있죠. 3시간째. 세포막이 물질의 종류에 따라 어떤 물질을 잘 투과시키고 어떤 물질을 잘 투과시키지 않는 특성인데 이 세포는 사실 단백질도 합성하고 포도당 분해도 하고 다양한 우리가 생명활동에 필요한 활동들을 수행하다 보니까 필요한 거 내가 만들려면 필요한 물질에서 그걸 외부로부터 공급받아야 돼. 그래서 내가 생명활동을 하다 보니까 노폐물이나 필요 없는 애들도 생겨. 걔네는 내보내야 될 거 아니야. 내보내야 될 거. 그렇게 이렇게 출입을 조절하는 게 선택적 투과성이었는데 이 세포막이 이러한 세포 안팎의 물질 출입을 조절을 해서 세포 안쪽 환경이 일정하게 유지가 되고 그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생명활동이 원활하게 할 수 있다. 이런 선택적 투과성이 우리 생명활동을 수행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이다 까지입니다. 자, 그래서 그림이 먼저 나는 확인 퀴즈는 자, 그림은 세포막을 통한 물질의 확산을 나타낸 것이다. 옳은 것은 근데 기억. A의 농도는 나에서보다 가에서가 높다. A의 농도는 나에서보다 가에서가 높다. 어때요? 어떤가요? 맞는 말이죠. 어차피 세포막을 통한 물질의 이동 확산이 농도가 높은 곳에서 농도가 낮은 곳으로 이동을 하는데 직접 통과하거나 단백질을 통해서 통과하거나 두 가지 방법이 있다. 그래서 직접 통과한 어쨌거나 A는 그렇지만 농도는 나에서보다 가에서가 높은 건 맞죠. 그 다음 니은 이산화탄소는 A는 어때요? 막을 직접 통과하는 방식이고 B는 단백질을 통과하는 방식이죠. 그러면 이산화탄소는 A와 같은 방식으로 이동한다. 어때요? 산소, 이산화탄소, 물같이 크기가 작거나 소수성인 물질 애들을 직접 통과했다 했으니까 니은 또 맞는 복이죠. 그 다음에 디귿. B와 같은 방식으로 이동하는 물질은 모두 같은 단백질. 사실은 모두 이런 표현이 있으면은 의심스럽긴 하죠. B는 그 세포막이 있는 단백질을 통해서 확산하는 건데 각각의 단백질은 특정 물질만을 이동시켜준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 B는 모두 같은이 아니라 다 다른 거죠. B는 이 단백질 하면은 뭐 아까 포도당을 통과시켜주는 단백질이 있을 거고 아미노산도 마찬가지 아미노산 물도 아쿠아포리디라는 단백질을 통해서 이동하는 거. 그래서 각각의 단백질은 특정 물질만을 이동시킨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내용은 그렇게 어렵지 않죠? 자, 그래서 어떻게 이동하는지 배웠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는 그 세포 안에서도 어떠어떠한 생명 활동이 있는지를 한번 배워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뭐 보면 효소의 작용이 나와 있는데 이게 다음 시간 시작 화면이니까 열심히 하면 되겠어요. 선생님은 이번 차시는 이렇게 3개의 수업을 했고 잘 따라왔는지 모르겠어요. 질문은
EBS 온라인 클래스에 올리셔도 되고 오프라인 등교해서 해도 됩니다. 선생님이 이제 댓글을 약간 늦게 단 학생들이 있어서 미안했는데 좀 자주 보고 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수고하셨습니다.